안녕하십니까. ASMSP 위내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SO는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CISO 관련 지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를 다 보긴 어렵죠.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어서 이곳에 신고를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 의무 제외 대상이 이제 자본금 1억 원 이하 부가통신 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겸직금지라고 CISO는 CISO 업무만 하라는 금지 대상이죠. 그래서 자산이 5조 원이거나 ISMS 의무 대상자 중에서 자산이 5천억 원인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이 됩니다. CISO의 일반 자격 요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빨간색을 보시면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에서 정보보호나 정보기술 3년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ISMS 인증심사원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해당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보호가 아니라 일반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IT 기획이나 이런 업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정보보호 파트가 있는 경우는 오케이고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별 자격 요건,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겸직금지 대상 기업에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요. 정보보호 업무 경력 4년 이상, 그리고 5년 중에서 정보보호가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SMS 인증심사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보호 부서장, 팀장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CISO 관련 개정안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겸직 제한 대상 기업에서도 CISO랑 CPO가 겸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CISO는 임원급이고요. CPO는 임원이어야지 됩니다. 임원이 없는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부서장이 될 수가 있죠. CISO 요건을 이제 임직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이 임원급이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통령령으로 임원급뿐만 아니라 이 임원급 이외인 자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제한 대상 기업은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겸직 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하면은 이제 부장급이나 가능하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부장급, 중기업은 차장급 이런 게 있고요. 겸직금지 대상 기업은 임원급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직은 안 나와서 모릅니다. 현재는 임원급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산 총액, 매출액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신고 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대표자가 CISO로 합니다. CPO도 마찬가지죠. CPO가 지정을 면제하는 데는 대표자가 CPO가 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예전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지만 시정조치 명령만 하고 법률적인 부과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서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은 이 법입니다. 신고 기한은 이렇습니다. 어디다 하고요. 이런 공문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현황 조사 자료 제출이라고 과기정통부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서 이런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받았고요. 박정하 산무관님이랑 제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정보보호 실장님이 임원급이 아니다. 겸직 제한이 겸직 금지가 아니다. 자격 요건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임원급이 아닌 게 보통 이제 부문 밑에 사업부, 보통 저희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부문은 전무, 사업부는 상무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부장, 그냥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부 밑에 사업부 형태로 있었더니 임원급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를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병렬 조직으로. 그리고 임원급인 것을 아까 그게 이제 겸직 제한이고요. 임원급인 거를 예산, 인력, 처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일반적인 임원이 아예 임원급이 아니라 임원만 있는 데는 임원에 해당하는 처우를 해줘야 되고, 임원급이 있으면 임원급에 해당하는 처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신을 해서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로 넘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CISO 제가 신고를 올해 했는데요. 그 신고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 mseat.go.kr 여기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임직원이 해도 됩니다.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법무팀이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했고요. 법무팀의 도움으로 해도 됩니다. 절차는 좀 느려지겠지만, 그래서 제 이름으로 가입을 했고요. 이제 법인의 등록번호랑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에 이게 하나 나와 있어요. 앞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해서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민원 신청에서 중요한 게 이 신청 안내를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1일 내에 수리가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원래 이제 30일 처리 기간인데 1일 내에 바로 됐고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신청인 정보에 이제 등기부등본, 법인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나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बैंक 대표로 되어 있다고 해도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한 명일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명을 넣어야 되고, 주소도 처음에 제 사무실 주소를 넣었더니 안 들어갔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대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무팀을 통해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넣었고요. 그리고 신청서에 저의 직책과 직급, 제 전화번호는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할 때 이 전화번호로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강의 엄청 좋아합니다. 정보보호 기술,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이렇게 약간 임의로 해도 돼요. 어차피 ISMS 인증 심사원 때 경력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키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 강사에서도 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몇 년을 했다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2년인가 이상 되면 돼서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넣었고요. 겸직 금지 대상인 거를 여기다가 전담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ISMS 의무 기업인 걸 클릭을 해서 이제 했고요. 직급은 제가 이제 차장인데 과장, 차장, 부장도 가능합니다.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 예산권, 인사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산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보보호 예산을 쓸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여야 되고요. 인사는 이제 조직원들에 대해서 최종 평가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파트장이 뭐 팀장한테 올리고, 팀장이 뭐 실장한테 올리고, 이게 마지막 엔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임원급 처우.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임원급 처우가 뭐 집무실 차량, 그리고 뭐 비용, 접대비나 뭐 등등, 차량 유지 비용 뭐 등등 이런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자격, 특별 자격, 예산권, 인사권, 임원급 처우 증빙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발급을 누를 때는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못해서 공인인증서를 저쪽에 세무 쪽에서 받아서 넣었습니다. 처음에 제 공인인증서를 넣어서 안 됐고요. 그리고 제 사무실 번호나 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안 됐습니다. 그걸 제대로 넣어야지 됩니다. 법인 등기부 동본상에. 그래서 인사발령을 이렇게 냈습니다. 정보보호실장 CISO에서 HR실에서 이렇게 냈고, 이렇게 부문 밑에 법무실, 정보보호실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밑에 있으면은 아까 그 겸직 제한 거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실이 CPO고요. 여기가 CISO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재직증명서 여기에 이제 차장, 실장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제출을 했고요. 담당 업무 정보보호실장 CISO, 그리고 이 처우 관련 안내 뭐 이런 메일도 증빙으로 냅니다. 뭐 직책수당, 뭐 통신비, 차량, 뭐 업무 공간, 뭐 평가, 뭐 비용 예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 업무 자율 규정에 이제 뭐 승인권자가 뭐 이렇게 된 것들 저희 회사 뭐 자료에서 많이 가려서 잘 안 나오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거를 표시하면 됩니다. 최종 인사권도 저희는 이제 1차 평가, 2차 평가가 있는데 2차 평가 가이드를 했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일반 자격 요건에 뭐 제 생일까지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으로 해서 직책자, 이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팀장, 실장 뭐 다 직책자로 해서 이렇게 팀장 경력이 1년 이상 된 걸 증명을 했죠. 그리고 특별 자격 요건에 이제 심사원 자격증, 그리고 기술사 자격증을 넣습니다. 일반적인 자격 요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됐고요. 저는 그 2010 심사원 보입니다. 심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메일 회신에 처음에 이제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접수 번호가 나오고 보완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 이름하고 뭐 주소 이 부분을 잘못해서 보완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에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자 양병열 주무관님, 그리고 뭐 한충규 뭐 주무관님, 원래 이제 공무원은 조남이 공개가 돼도 좋은 건 아니지만 담당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고요. 민원 신청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전자민원센터. 그래서 여기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신고 확인서를 출력 가능하면은 이렇게 보통 나오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얘를 딱 출력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도장이 이렇게 겹쳐서 안 예쁘게 좀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뭐 부회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신고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7월 9일, 뭐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8일날 신고했는데 9일날 바로 나왔습니다. 요약: 신고는 쉽다. 회원가입은 직접 할 수 있다. 자격요건 증명이 필요하다. 자격요건 증명의 신고 수리는 매우 빠르다. CIS 업무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한 거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인사에서 임명을 받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CISO가 되실 분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이제 팀장님이 CISO로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 회사에서 CISO가 오신다거나 했을 때 이 자료를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